프로그램에 대한 취지.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민국 미래국가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리엔테이션의 사회를 맡은 손명훈, 정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작에 앞서 금일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 및 향후 일정 안내해 드린 후 지욱현 보좌관님과 김소희 국회의원님 특강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행사 시작하기 전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주요 당직자분들, 의원님들, 그리고 대학생분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서리 지금 다 서고. 학생이 오세요. 가운데로 와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얼굴 나오게 사이사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사진 촬영 전에 제가 구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함께라고 하면 미래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함께 미래로. 네, 구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미래로.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혈압 파악했어요. 참석자 혈압. 네. 진정 안 오시고 상의 좀 안 오시고. 정리 한 번만 멘트. 네, 자리 정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미래국가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 한동훈 당대표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분들과 국회의원님들, 국보협 회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혁 조직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혜란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좌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34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최연소 회장으로 선출되신 오정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참석해 주신 주요 당직자분들의 환영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가 뭔가요? 제가 정치를 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저도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치가 뭡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를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정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건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저는 그 말을 아직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정치가 뭐 권력을 잡기 위한 과정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있는데요. 정치인이 보는 시각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사안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도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서 사안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안을 보는 뷰파인더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고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그 사안을 이해하게 하는 것, 그 창을 드리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최대한 많이 공감을 받는 사람이 결국 많은 표를 받게 되겠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맞는 말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몰라줘? 이건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뷰파인더를 최대한 홍보하고 왜 이게 맞는지를 설명해서 최대한 많은 분이 이 뷰파인더로 어떤 사안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팩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팩트가 이런데 왜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팩트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 필터가 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물론 그 뷰파인더는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뷰파인더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작업은 대단히 설득과 경청이 필요한 작업이죠. 여러분께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정치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인을 보시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드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뭐 저를 보고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 아마 이런 생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정치란 말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정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를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왜 정치가 중요하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아닐 것 같지만 맞습니다. 기업도 중요하고 다 그런데 정치 정말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냥 별거 아닌 판단을 가지고 아니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을 때는 더 심각한 재앙이 오죠. 그리고 그게 악의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고 정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반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인구 구조가 그래요. 인구 구조가 그렇고 그러다 보면 오징어, 마른 오징어 물자듯이 꽉꽉 짜봤자 몇 프로 지는 젖잘싸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단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청년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래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리 세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길을 펴고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사실 저희 세대 때는 많았거든요. 앞에 계시지만 우리 보좌관님은 아닙니다. 우리 때는 고도 성장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1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어가는 게 글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분배 정의가 어떻고 누가 뭐 격차가 난다 하더라도 자체의 파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게 되면 기회가 널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외도를 하고 다른 걸 하다가 돌아오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널려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뭐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지만 그게 고도성장기가 끝나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적응해야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연금의 문제라든가 뭐 이 고령화의 다 결과적으로 그거에 결부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청년 정치라는 말이 청년을 무슨 뭐 여러분들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정치? 그 떡 받아서 뭐 합니까? 떡을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직접 정치에 많이 참여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직접 정치에 많이 참여하시지 않고 일종의 방관자처럼 되면 여러분들은 정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정치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우리의 니즈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저희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변화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저께 당선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저 누군지는 아시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제가 63%를 받았고 당심에서도 63% 그리고 민심에서도 63%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잖아요. 4명이 나오는 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조에서 계속 나오긴 했지만 글쎄 설마 이랬거든요. 근데 그 뜻은 어떤 시대정신이나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제가 뭘 그렇게 좋다고 정치에 오래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지지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변화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흐름 끝에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정치를 해야 합니다. 청년 정치의 핵심은 청년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청년이 하는 정치여야 해요. 과거에 헬무트 콜이라는 독일의 총리가 있었죠. 뭐 그분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결국은 독일을 통일해내는 장면에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7에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 패스가 있어야 저는 청년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패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해온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너무 우리죠. 이 김종혁 부총장님도 그러시고요. 뭐 두 분 다 언론계에서 굉장히 평가를 받으시고 오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 자체에서 커가면서 정치의 근육을 만들어 나오는 청년 정치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의 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돼서 그걸 만들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이 니즈를 정치에 반영하고 여러분 스스로 정치 세력으로 커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해 볼 거고요. 뭐 하는 과정에서 좌충우돌을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해보죠, 뭐.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우리가 승패를 떠나서 뭐 얼마나 제가 하겠어요. 근데 승패를 떠나서 그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분들 계시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문제가 사실 왜 개혁이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재원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사회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범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풀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게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청년과 관련해서는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첫째, 완전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 범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었고 고도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냥 이 나이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 나중에 못 받게 되니까 이걸 조정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수를 지금 주는 액수를 결과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구조 자체를 바꿔보는 것. 이 큰 틀인데 결국은 후자의 이 결과적으로 큰 솔루션은 여기 있죠. 그렇지만 당장의 미봉책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미봉책을 만들어 가다 보면 뭐 세상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AI 혁명이 터져가지고 정말로 다시 우리가 고도 성장의 시대를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지금 합의가 쉽지 않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한 모수 개혁을 보세요.
그냥 이름 보면 우리 모두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몇 퍼센트를 냈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거야 말이에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자기가 소득 중에 얼마 퍼센트를 받겠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를 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거나 조금 더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종욱 선배님이나 홍영준 선배님이나 우리들은 우리 김연아 대변인 저는 여러분보다 낼 만한 시간이 짧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얼마 있으면 이제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은 몇십 년을 더 내야 되고 우리는 한 5년, 10년 더 내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게다가 이 모수개혁이라는 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수개혁이라는 건 이 폭탄이 터지는 것을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상황이 더 나빠서 시한폭탄이 또 터질 것 같으면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처음에 국민연금을 그렇게 기획한 사람이 잘못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때 우리 어려운 시기에서 그러면 몇십 년 후에 인구 구조 변화까지 감안해서 몇십 년 동안에 우리가 이 연금 구조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또 잘못한 거로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픈 투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분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나는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해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또 될 수도 있고 구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구조개혁이란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보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건 나중에 진짜 받을 수 있어라는 불안감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오히려 조건은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개혁을 하는 부분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세대별로 잘라가지고 자,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너네끼리 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탈퇴를 허용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막상 하려고 보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나오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건 제가 예를 든 건데 이겁니다. 결국 청년 세대가 논의의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도 다 여기서 세대 입장이 있다고요. 그럼 청년 세대가 이런 중요한 이슈들, 정말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큰 문제들 있잖아요. 저희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청년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 사이에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서 있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만화 송곳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세상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 더운 여름날 이 보수당의 당사에 오셔서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진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선의도 있고 첫째, 둘째, 진짜 선거에서 이기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에서 정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보다 우리가 정말 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정치하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은요. 그걸 집중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제가 광주에서 이 연설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딴 연설 말고 우리는 청년정착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거기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서 스스로의 어떤 정치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할 겁니다. 그걸 우리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선의나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약해지기에는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준비하겠고 여러분의 만나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당대표님의 깊은 의미 있는 말씀 감사드리면서 청년 세대의 미래에 큰 변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또 앞으로도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김종혁 조직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직부총장 김종혁입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대 1 정도의 경쟁을 뚫고 오신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 몇 분이 그 신청을 하셨는데 29분밖에 모시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청년의 정당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내년에는 분명히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이 당사에서 그리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 정치, 우리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부총장으로서 저 정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년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보수당이 인기가 없어서 정말 애가 태어나지 않는 집안, 그런 비슷한, 이게 소멸해가는 어떤 희망과 기쁨이 없는 그런 집안처럼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더운 여름에 보수정당에 와서 내가 보수정치를 배워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동훈 대표님 그 선거 과정을 쭉 보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다수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끝까지 가셨어요. 모든 경선이라는 게 이게 들쑥날쑥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너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당원들의 다수 그리고 국민들의 다수가 지지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의힘 이제 더 이상 안 돼.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변화와 개혁이 필요해. 누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우리 당원들은 명령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박수를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63% 얘기했지만 똑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지지도를 받으면서 한동훈 대표님이 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말씀,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라면 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해서 보수정당의 세대교체를 이루고 시대교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보수가 꼴통, 태극기, 틀딱 이런 얘기 듣지 않는 그런 보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동훈 대표님이 리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 출범하는 한동훈 후보에 탑승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하여튼 이 여름철 굉장히 더운데 여기서 하시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나날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걸 찾아가시고 앞으로도 저희하고 좋은 관계 맺으셔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가 새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런 원동력이 되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학생들을 위한 진솔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러 오신 분들께 모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비공개로